자, 오늘은 무거운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시죠. 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이미 예고를 해드린 대로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저희 스픽스가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의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최 기자가 직접 취재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오전 10시 55분에 화재 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분이 지나 소방 선착대가 도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화재 발송 신고에 따라서 22분 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게 됐습니다. 예. 주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화분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여직원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마자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현장에서 진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네. 우선 방화 용의자는 재판 불만 때문에 상대 변호사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모면했는데요. 사무실에 있던 동료 변호인과 직원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CCTV인데요. 아, 보이는군요. 방화 용의자가 들어가자마자 한 20초 뒤에 빨간 불빛이 보이면서 화재가 삽시간에 번지게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희가 좀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흰 천으로 가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왼손에는 신나로 추정되는 그 물건과 그리고 하얀 천, 예.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예. 하얀 천을 이용해서 빠르게 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저런 건물 자체가 어떤 경비 인력이 충분하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가보면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계신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쪽 건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증언들도 분명히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네.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조 빌딩인데요. 예.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이뤄진 7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예. 각 층에는 5개 방이 있고요. 각 방마다 법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203호 같은 경우는 2층에서도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한 층에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건물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한쪽 방향에만 있어서 더 화를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의 구조도 그러했고 워낙에 또 이제 변호사 사무실 다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같은 층 안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쓴다든지 좁은 넓은 공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언급하실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을 비운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본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전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반응이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현장에서 네네. 극적으로 대피한 임경희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복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가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했다. 탈출구가 없어서 창문을 깨고 겨우 빠져나갔다라고 했고요. 예. 임경희 씨의 인터뷰에 또 따르면 3층에 있던 직원들도 예. 극적으로 소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을 깨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픽스의 보도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현장의 사고 이후에 저희 취재 기자가 확보한 영상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됐으면 그 영상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창이 깨져서 곳곳에 유리 파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엄청 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제 뭐 예상은 가능한 것 같고 그 내부를 내부가 지금 보이네요.
지금 복도 폭이 한 2m, 3m 내의 복도라서 예.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장 음성 좀 들어보죠.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건이 발생한 203호 사무실 내부입니다.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에 있는 작은 표시는 그 사망자가 발생한 위치를 표시한 표식기입니다. 예. 예,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그림은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뿌옇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한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이고 전화가 오네. 네, 현장 소리 중에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벨소리가 이미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이제 벨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그게 어떤 벨소리인지 좀 사연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들어갔을 때 당시 사망자로 추정되는 그 사망자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전화가 오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의 뭐 지인이거나 가족분들께서 소식을 접하시고 굉장히 놀라서 혹시 괜찮은지 그 전화로 그분을 찾는 그런 벨소리가 저희 취재진이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런 내용도 좀 만나보셨는데 노동일 교수께서는 좀 글쎄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 지금 다시 봐도 예. 아픈 일이고. 저도 이 참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일을 이제 여러 차례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네. 저런 비슷한 일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결국 재판이란 게 승패가 갈리는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런 패소한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아무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불만이 있더라도 재판결 불만이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저것은 상대방 자신과 그 다투었던 상대방을 변호했던 상대방 변호사에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대방 변호사에게 뭐 해를 가했어도 위해를 가했어도 문제지만 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저렇게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저분들의 그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좀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재판은 아무리 좋아도 한쪽은 패소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판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대방은 분노, 불만을 갖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분노가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죠.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법조계에서 조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이죠. 변호사, lawyers as counselo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서 뭐 승패를 끌어내고 승소를 이끌어내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카운슬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Lawyers as Counselors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예. 많이 얘기들 합니다.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그러니까 변호사를 했는데 예. 저도 변호사 하다가 이제 국민일보 논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 참 그 내일 같으면 설사 지더라도 그러니까 패소하더라도 그냥 팔자소관이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사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거든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예. 그 만약 어떤 그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패소한 그 의뢰인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치겠더라는 거죠. 예, 예. 그분 얼마나 화가 날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화를 표출해버리면 괜찮겠네. 차라리 괜찮겠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참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재판이라는 건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송사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이게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 약간씩 불만이 있더라도 결국 조정으로 타협을 보면
결국은 저런 식의 분노 결과는 안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저희 이제 스픽스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취재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희 교수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대구 지역 신문에서도 관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지와 더불어서요. 관련 보도를 종합해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신문 1면입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를 노렸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주상복합 신축 지연 손해 소송이었고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 기각되고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도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그러했다. 근데 이제 상대 변호사를 노려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줬고요. 영남일보 1면 볼까요? 의문의 물건을 들고 들어간 뒤에 펑 했다. 22분 만에 불을 껐지만 피해가 컸다. 이거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좀 확인을 시켜드렸죠. 조선일보 11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방화범 손에는 흰 천 덮은 물건이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25초 만에 펑 하는 소리가 났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건 현장의 브리핑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이 방화 직전 용의자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캡처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경북메일 1면 확인하겠습니다. 7명 사망, 50명 부상, 5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역지와 더불어서 대구 지역 지역지와 더불어서 중앙 지역지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경북메일 4면으로 가볼까요? 상대편 변호사를 찾아가서 불을 질렀다. 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과학수사대와 소방 등 합동감식반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현장 내부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경북일보 2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터진 법조인 상대 테러. 이건 노 교수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재판 이후도 중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또 카운슬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뭔가 불신해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면을 가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앙심 대상 변호사는 화를 면했습니다만 사망자 2명 몸을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2명은 불이 난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2명 중에는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말입니다.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경북일보 1면으로 넘어가죠. 밀폐 구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 7면입니다. 대구변호사회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법조인 향한 범죄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논평까지 냈네요. 송문희 교수님,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가 2층인데 1층은 스크린쿨러가 작동을 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지하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됐다 그러는데 저게 80년대 이전에 낡은 건물이라서 그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화를 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 업계에서 이런 거 재발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아까 노동희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법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마음이 불만이거나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사람들이 다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 아까 중요한 거는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변호를 했는데 상대방 의뢰인이 자기한테 와서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듣고 참 보람을 느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건을 처리할 때 일단 어떤 태도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물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만 상대방 의뢰인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또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더 험난한 직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화범이 사망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유족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장례식장 쓰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항의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고 예. 7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그냥 생과사가 갈리는 이런 걸 보면서 기사로 볼 때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보는 사람도 마음이 많이 안 좋고 한데요. 예.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신문 7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의자와 장례식장을 분리해 달라.
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경북대 병원에 이제 화재 사망자들은 안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 한 명, 용의자를 제외하고는 희생자 변호사 1명, 직원 5명입니다. 당연히 침통한 분위기가 장례식장 내부에는 흐를 수밖에 없겠죠. 최민우 기자,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온라인에서도 벌써 어떤 추모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제 기타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참 참극이다, 비극적인 사건이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 토박인데 대구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가 유독 크다. 네. 그리고 불 지른 사람도 큰 잘못이지만 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느냐. 아쉽다. 죽고 다친 사람은 무슨 죄며 그 가족들은 어떡하냐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많진 않지만 방화 용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소송을 해본 사람은 저 억울한 심정을 알 수 있다. 다른 일도 못하고 오로지 소송에만 묶여 있다.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린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결코 어떤 용의자나 이쪽을 뭐 변호하거나 비호해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일부 소개해드렸어요.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피로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선 절대 안 된다. 저희가 거듭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이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대구에서는 이게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남일보 이면입니다, 피디님. 거성관, 지하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즉 대구에서 있었던 역대 방화 사건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좀 우리 최민우 기자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1년도 일어난 화재인데요. 네네.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인 거성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6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3사 때는 네. 무려 192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아주 국민을 모두가 우울에 빠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022년 어제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까지 연이어 사건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송문희 교수께서도 이 사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참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아픈 기억이 남게 되고 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지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노동일 교수님, 어떤 지원,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희생자분들에게는. 정부도 그렇고 예. 지자체도 그렇고 또 현지의 변호사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좀 지원을 해야죠. 장례 문제도 그렇고 예.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 지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현지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말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꼽긴 하지만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하기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도 이런 사건이 끝나면 대개는 이제 한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지거든요. 예. 조용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짜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모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한 가지 문제, 재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변호사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차분히 수습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라도 조금 좋은 그런 어떤 그 해결책,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예. 뭔가 불행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좀 긍정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참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네. 제가 고향이 대구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서울 온 지 35년 됐습니다만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나면 2003년도에 그 대구 지하철 지하철, 참사 또 생각이 나고 예.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사실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신변을 비관한 방화범이 그렇게 지하철에 불을 질러가지고 앞서 옆에 오던 전동차까지 다 불이 타면서 192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때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그 경찰이셨는데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이제 소리가 펑 하고 연기가 나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딴 데로 도망을 가겠죠. 어떤 사고가 나는 걸 보면. 그런데 이분이 정말 경찰로서의 직분에 충실한 분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뛰어 들어가셨는데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어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유가족들도 지금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대구에서 이런 큰 어떤 화재 사고가 나면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재판제도 얘기하셨는데요. 예.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렇습니다. 이고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상대방까지 배려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조정, 중재, 화해 이런 어떤 대체적인 분쟁 기능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 이런 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고인들께 애도를 또 표하고 희생자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또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종합적인 또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